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팀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재정 절벽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가 1940선에 올랐었네요. 자세한 시황 전해주시죠. 네, 재정 절벽에 대한 불안감보다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IT와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1.86포인트, 0.61% 오른 1947.04에 장을 마쳤는데요. 시장에서는 오후 들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2000선을 회복하면서 우리 시장도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IT와 철강 금속, 자동차 업종 등 대형주의 매수세가 몰려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장중 관망세를 보이던 외국인은 1,000억 원으로 5거래일째 순매수에 나섰고 기관도 소량이지만 590억 원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주가가 1950선에 가까워지면서 기관이 추가적으로 매수할 여력은 크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외국인의 비차익 매수에 힘입어 1,565억 원 매수 우위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도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죠. 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1.75% 오른 145만 5천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차는 소폭 내렸지만 현대모비스가 2.67% 오르는 등 자동차 업종도 주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중소형주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6.21포인트, 1.24% 내린 496.5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500선을 전후해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CJ오쇼핑과 SK브로드밴드, 서울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고 파라다이스와 인터플렉스, SM 등은 2에서 5% 가까이 내렸습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망 업종으로는 IT와 은행, 유통 등 내수주를 꼽았습니다. 지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 해외 투자은행이 내년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 상반기 중 2,2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고 골드만삭스는 2,300포인트, JP모건은 2,380까지 코스피 상단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풍부한 글로벌 유통성이나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 그리고 내년에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현재보다 올라갈 것으로. 12월 미 연방준비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 발표 가능성과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했습니다. As I've said before, however, while monetary policy can help to support economic recovery, it is by no means a panacea for our economic ills. In contrast, cooperation and creativity to deliver fiscal clarity could help make the new year a very good one for the American economy. 유망 업종과 관련해 글로벌 IB들은 내년에도 IT가 최고의 성장 업종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외에도 유통과 음식료품, 통신 등 내수주도 내년 주목할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내년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가계 지출이 늘어나면 내수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모건 스탠리는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재정 절벽과 정치 이벤트 등이 외국인 투자 심리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올해 IT 업계 최대 화두는 스마트폰이었는데요. 내년에도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관련 부품 업체들의 수혜가 전망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지난 3분기까지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판매한 스마트폰은 5,500만 대, 뒤이어 애플은 2,300만 대가 넘는 스마트폰을 팔았습니다. 2,000원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격히 늘자 관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바로 카메라 모듈 업체. 국내에는 하이비전 시스템과 MC넥스가 대표 주자로 꼽힙니다. 먼저 하이비전 시스템은 고화소 카메라의 등장으로 급격한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카메라 화소수가 높아지는 만큼 검사 장비도 함께 교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지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고성장을 예고했습니다.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서는 MC넥스가 수혜주로 거론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카메라 모듈에 대한 것들은 고사양화로 가고 있는 하이엔드 스마트폰으로 가는 거는 그대로 가고 있는 사양이지만은
여기에서부터 그러면 중국의 어떤 저가폰 그런 쪽으로 고객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부품업체들 중심으로 이렇게 선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MC넥스는 올해 중국 상해 법인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 지난해보다 10에서 15%의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 중국 대표 휴대폰 생산업체 등의 납품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휴대폰 생산업체와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입니다. 이 밖에 옵트론텍과 이노칩 등도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호입니다. 14조 원 규모의 상장지수 펀드, 즉 ETF 시장을 잡기 위한 자산운용사들의 수수료 낮추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나친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중구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허홍석 씨. 점심시간에 잠시 틈을 내 한 증권사 창구를 찾았습니다. 동창들과의 모임에서 ETF 상품이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용어도 생소하고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만으로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던 상품이었거든요. 상담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상품도 다양하고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으면 한번 투자해볼 만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최근 상장지수 펀드, 즉 ETF 상품은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 ETF 거래 대금은 지난해 10조 원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는 벌써 14조 원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14조 원 시장을 잡기 위한 자산운용사들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하더니 이제는 총보수, 쉽게 말해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를 앞다퉈 낮추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삼성자산운용과 그 뒤를 추격하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하루 사이로 수수료 인하에 나서며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다른 자산운용사들 역시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본격적인 수수료 인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저성장 국면 하에서 기대 수익이 낮다는 것은 결국은 비용을 줄이면 결국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비용이 낮은 만큼 투자자에게는 결국 수익률 제고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증권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나친 수수료 경쟁이 오히려 수익 감소로 이어져 업계에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ETF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형 운용사들에게는 거대한 진입 장벽이 펼쳐진 셈이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의 수수료 인하 물결은 일단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제살깎기식 경쟁으로 치달을 경우 결국 불황에 빠진 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